해가 뜨고 해가 지기를 수억만 년. 그 영겁의 시간 속에서 자연은 태초의 모습을 변함없이 이어왔다. 그 무심한 시간 속에서 복잡한 인간사에 빗겨난 듯 홀로 푸른 소나무. 고고한 기상과 드높은 절개의 고송들을 찾아 떠나보자. 덕유산 정상.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주목 군락지가 있는 곳이다.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주목에 눈꽃이 활짝 피었다. 2005년 1월 4일. 날은 맑았지만 덕유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눈바람은 매서웠다. 32 된 그 하늘 그 끊겨 떨어지겠네. 전국의 고목을 찾아 이를 카메라에 담아온 설암 장국현. 눈꽃 개화 소식에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며칠을 준비하고 사진 촬영에 들어갔건만 주목의 고결한 모습을 한 프레임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살아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목. 높고 추운 고산지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참으로 고결해 보인다. 번잡한 속세와의 인연을 멀리하는 내공 깊은 고승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사진에 빠져 살아온 것이 35년. 그중 17년을 산사진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새로운 피사체를 대면할 때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간다. 바로 어제 봤던 산과 나무조차도 오늘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2005년 올해는 장국현 씨가 몸담고 있는 사진 동아리 사광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올가을에 있을 50주년 기념 전시회를 앞두고 장국현 씨는 전국의 소나무와 주목을 작품으로 준비 중이다. 그러나 그에게 사진은 작품 그 자체보다 자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한다.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진 동아리 사광회가 처음 출범한 것이 지난 1955년이다. 사진을 찍고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사진 예술에 대한 이해도 짧았던 척박한 시절에 대구 사진의 전통을 세워온 사광회. 설암 장국현은 이 사광회를 이끌면서 주로 생활사진과 기록사진을 찍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89년 백두산 사진을 찍으면서 그는 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한껏 매료되고 만다. 그리고 지금껏 산 사진만 찍어온 것이다. 덕유산은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 있는 남도의 큰 산으로 주 능선의 길이만도 20km가 넘는다. 주봉인 향적봉을 중심으로 겨울이면 눈이 부시게 하얀 눈꽃들이 피는데 산 애호가라면 이때의 풍경을 결코 놓칠 수가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난 눈꽃, 얼음꽃. 향적봉을 중심으로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청량하기 그지없는 계곡과 창쾌한 능선. 넓은 산자락 구비구비에는 주목과 고송 등 인고의 세월을 헤치고 온 고목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을 찍는 작업은 일 이상으로 마음 공부가 우선이 돼야 한다. 좋은 사진을 찍겠다는 욕심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눈꽃을 피워온 주목을 찍기 위해서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고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겨울의 밤은 길다. 새벽빛이 채 들기도 전 짙은 어둠 속에서 사광의 회원들은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다. 카메라를 챙기고 장비도 꼼꼼히 점검한다. 덕유산의 주봉인 향적봉에 진을 치고 해뜨기를 기다리기를 두어 시간. 저 멀리에서부터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됐어, 다 찍었죠? 됐어. 그럼 이거 카메라 뺄 거 없어요. 다 됐어. 근데 이거 이제 다 됐으니까 저를 이동하자. 되기 전에. 새벽 여명 촬영을 마친 회원들은 이제 본격적인 일출을 찍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한다. 덕유산 주봉인 향적봉에서도 가장 높은 곳, 햇살이 가장 먼저 드는 곳이 바로 오늘의 목표 지점.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든다. 산 아래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태양의 맑은 얼굴과 산의 영험한 기운이 하나가 되어 온몸을 감싸는 것 같다. 지난 6월 23일 백두산행 항공편에 오르기 위해 대구의 대표적인 사진 동아리 사광회 회원들이 모였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사광회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리얼리즘 사진을 찍어온 전통의 사진 전문 동아리다. 바로 그 사광회 회원들이 오늘 백두산 출사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곳에 모인 것이다. 사광회 회원들은 산과 삶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올 10월 전시를 목표로 지난 5년 동안 백두산을 오른 것만도 수차례. 그러나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늘 첫 출사 때의 느낌 그대로다. 대구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중국 심양으로 향한다. 동북지방의 최대 도시인 심양은 백두산을 찾는 이들이 가장 많이 거쳐가는 곳이다. 천지 입문에서부터는 지프차만이 진입할 수 있다. 해발 2,000m가 넘는 백두산 정상이 가까워진 만큼 길도 그만큼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매년 6월 말경이면 백두산은 야생화 천지로 변한다. 1,800여 종이 넘는 야생화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백두산의 여름을 알리는 것이다. 날씨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날이 흐리고 비가 자주 왔다고 한다. 오늘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안개마저 자욱하다. 백두산 천지는 1년 중 맑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눈발이 작고 안개와 비가 심한 지역이다. 그 때문에 천지의 맑은 날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몇 대가 덕을 쌓아야 천지에 햇빛이 드는 걸 한 번이나 볼까. 다음 날 아침 6월 25일 새벽녘부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비가 그치고 잠시 동안 날이 개자 산 아래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 올라왔다.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발길에 고요하던 천지 주변이 시끌벅적해졌다. 오후가 되자 거짓말처럼 날이 좋아졌다. 햇살이 간간히 비치고 바람도 약해졌다.
회원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천지 일대를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천지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산이 병드는 것도 인간의 무심한 손짓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을 사람들은 진정 모르는 것일까. 사광의 회원들은 산의 용서를 구하듯 본격적인 출사에 앞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마음 씀씀이가 결국은 산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아닐는지. 쓰레기를 치우고 출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거짓말처럼 날씨가 좋아졌다. 안개비가 걷히고 바람도 잔잔해지더니 햇살마저 얼굴을 이따금 내밀기 시작한다. 하늘이 도우신 것일까? 회원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천지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왔다. 살얼음이 살포시 낀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더니 어느샌가 한민족의 패기와 정기를 가득 담은 천지가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 어느 곳에서 봐도 백두산은 한민족의 명산임이 틀림없다. 천지는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린 곳이며 자자손손 만대 억만대를 이어가야 할 땅. 어머니의 대지, 우리 민족의 성지임이 분명하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천지로 길을 잡았다. 천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새벽 시간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전히 바람이 거셌지만 날씨는 곧 맑아질 조짐이다. 하지만 새벽 안개를 헤집고 천지까지 내려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겸허한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낭습 조심하시고. 조심조심 천지로 내려가기를 1시간. 날이 밝아오면서 안개와 구름도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주변에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햇살 속에서 하나씩 그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군봉, 천문봉 등
여러 봉우리들이 살며시 품어낸 천지. 우리의 백두산 천지가 바로 여기 한눈에 들어왔다. 휴식을 취한 일행은 이제 북쪽으로 향한다. 천지를 돌아 장백폭포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다. 오늘은 운이 좋아 바람이 거의 없지만 천지엔 늘 강한 바람이 분다. 이 일대의 최고 풍속은 초속 78m. 이 엄청난 바람 때문에 물기둥이 5, 60m씩 솟아오르기도 한다. 이를 용권 현상, 즉 용이 솟아오르는 모습이라고 불렀는데 이 때문에 천지를 용이 사는 못, 용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쳐라. 천지 수면은 해발 2190m의 높이다. 물이 차가울 수밖에 없다. 천지의 물 온도는 7월에도 9도를 조금 넘을 뿐이다. 속층은 4도밖에 되지 않아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고 시리다. 천지 바로 옆에서 바라본 백두산 봉우리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반대로 물속에 비친 봉우리 또한 진경이다. 오늘처럼 맑은 날이면 거울처럼 투명한 천지와 확 트인 천지 주변의 너른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이곳이야말로 세상의 끝 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천문봉 아래에서 출발해 천지를 돌아 북쪽으로 걸은 지 4시간. 드디어 중국인들이 장백폭포라고 부르는 비룡폭포에 도착했다. 장백폭포는 천지의 물이 직접 떨어지는 백두산 유일의 폭포다. 그 길이만도 68m. 거대한 산줄기 사이로 90도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살.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모습이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폭포 옆 눈과 얼음이 만들어낸 자연작품. 선녀가 멱을 감는 듯한 모습은 장백폭포의 신비함을 더해주고 200m 너머에서도 들린다는 폭포 소리는 장백폭포의 위용을 짐작케 한다. 폭포 앞에 자리를 잡자 사진작가들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그래가지고 아까 정갑입니까? 각각 똑같으면 뜨면 되잖아. 정갑입니까? 그렇지, 정갑입니다. 투스텝? 네, 60분의 1초에 5.6, 8, 11로 장백폭포의 물은 꼭대기에서 36m 아래에까지 암벽을 때리며 곧게 쏟아져 내리고 그 아래에 비탈진 벼랑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킨다. 떨어진 물은 굽이굽이 흘러 송화강으로 유입되니 천지의 신비한 기운이 대륙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연을 지배해왔다. 그 결과 지구를 오염시켜 인간을 병들게 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지난 100년 사이에 지구를 오염시킨 것이 인류가 생긴 이래 오염시킨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추세로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뿐인 지구가 파괴되면 인간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지구 최후의 날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건강하게 살려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없이 바라본 백두산, 그리고 천지. 세상의 시작과 끝, 백두산. 그 힘찬 기운과 신비로운 정기. 백두산은 한민족의 기계를 닮았다. 백두대간의 시작. 자연이 만든 가장 웅장하고 신비로운 풍경. 백두산의 강인한 생명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꿈틀